네, 자, 세종분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세종 심한을 위한 보너스 스페셜 특집. 예. 자, 앞에서 그 기출이랑 후기 보시는 법 정도는 제가 이제 공통 강의로 먼저 쭉 알려드렸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대략 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신 거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기출 세트와 후기를 가지고 뭐 어떻게 좀 실제로 됐는지 세종시 사례만 가지고 조금 분석적으로 좀 살펴보는 뭐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종시는 뭐 잘 후기도 보시고 후기도 뭐그 인원이 워낙 적으니까 후기도 좀 적고요. 또 뭐 사례가 꽤 많지는 않지만 뭐 전체적인 분위기를 뭐 작년만 아니라 지지난해 이렇게 몇 년치를 쭉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냥 좀 루틴합니다. 뭐 특별한 사안은 없었고요. 이제 다만 지난해 아마 특정 교수님인 걸로 보이는데 오셔서 이제 좀 막 질문을 던지시는 바람에 아마 후기 보시면 좀 당황했다 이런 분들도 좀 계셨을 것 같아요. 예년과 다른 질문들을 막 받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기는 했습니다. 있기는 했는데 조금 예외적인 경우로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그 교수님이 또 원래 오실지 뭐 되게 한번 섭외를 하면 뭐 조금 이제 오는 경향성이 있어서 올해도 조금 그러지 않을까 저 내심 그런 기대는 아니죠. 약간의 우려가 있기는 한데 여튼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크게 뭐 면접 자체를 걱정하실 건 없겠습니다. 일단 후기도 보겠습니다만 조금 좀 답변 좀 뭐 죄송합니다 하시더라도 뭐 그거 가지고 크게 면접 그 자체에 영향이 있지는 물론 않습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일단 교재 보시면 세종시 뭐 개요만 간단하게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일단 이력서 뭐 초등 양식이 있으니까 내시면 되고요. 자기소개서를 내십니다. 자기소개서는 뭐 말씀드렸지만 이거 가지고 뭐 평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면접위원들 여러분들 들어오시기 전에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쓱 아니면 자기 소개시킨 다음에 한번 쓱 뭐 있나 보는 정도 한 1분 이렇게 쓱 보서 뭐 이런 친구군 정도 확인하는 그 정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후기도 보셨겠지만 뭐 간단하게 뭐 내용 같은 거 뭐 경력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뭐 예컨대 세종에 뭐 살았다 뭐 이러면 뭐 그런 것들 가지고 좀 살면서 불편한 점이거나 뭐 개선점이거나 그런 거 묻는 정도의 느낌으로 뭐 질문이 없지는 않은데 뭐 이거 가지고 뭐 많이 묻는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있으면 뭐 답변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인사검사는 이제 정해진 날짜에 공고문에 나온 대로 그냥 보셔야 되고요. 당연하게 면접은 한 15분 정도 뭐 맥시 15분인데 뭐 10분, 12분, 13분 뭐 적절하게 해서 뭐 면접 시간이 길거나 그렇지는 않고 딱 그냥 적절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면접위원은 이제 세 분이신데 뭐 공무원은 당연히 오시고요. 외부에 뭐 다른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거나 퇴직자분들 뭐 한 분 정도 오시는 걸로 보이고 대개 이제 교수님 한 분은 늘 이제 조마다 이제 넣는 것 같습니다. 인원이 적으니까 뭐 저도 뭐 한 두세 개죠 이렇게 많은 조가 동시에 진행되는 건 아니고 또 면접위원들을 이렇게 많이 섭외할 필요가 없어서 아마 교수 면접위원들은 뭐 인근 대학에 있는 주로 이제 행정학과 교수님들을 주로 많이 섭외합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뭐 그 정도 느낌입니다. 그리고 면접은 그냥 뭐 따로 그 가셔가지고 따로 뭐 사전에 뭐 다른 걸 쓰거나 뭐 이런 사전 과목은 없이 그냥 면접만 보시고 그냥 집에 가시는 뭐 그런 단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면접 자체는 뭐 그렇게 부담이 없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훨씬 그냥 아주 심플한 면접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년에는 늘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그냥 늘 많이 묻는 거 묻고 또 그 뭐 이렇게 무슨 약간 좀 건조한 느낌이 좀 이렇게 살가운 느낌은 좀 아니고 그냥 건조하게 약간 기계적으로 이렇게 딱딱 묻고 그냥 딱딱해서 넘어가는 그렇고 또 면접 결과도 또 세종과 되게 보면 다른 지방직도 비슷하긴 합니다만 필합배수를 이렇게 많이 뽑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1패서 조금 넣으면서 이렇게 자르서 일부 동점자가 좀 포함되기는 하는데 되게 뭐 이렇게 뭐 우수가 많거나 미흡이 많다는 거는 이제 체감적으로는 거의 못 느끼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적 요인이 좀 크다. 뭐 면접을 조금 좀 아쉽게 보거나 조금 좀 그런 게 뭐 면접이라는 게 아쉬움이 안 남는 건 없거든요. 뭐 그런 게 조금 있지만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큰 뭐 준비를 하신 분에 한해서는 뭐큰 변동사항은 없다. 뭐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교수님이 뭐 2조, 1조, 2조, 3조 이런 3개 조가 돌아갔을 경우에 뭐 따로따로 이렇게 계시다 보니 그 질문을 전체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그냥 교수님이 그냥 알아서 질문하시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질문 편차가 조금 존재할 수는 있다. 이따 잠깐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교수님이 오시면 뭐 행정학이나 이런 퀴즈 질문 같도 조금 물어볼 수 있고요. 또
기술직이나 전문직 같은 경우는 전공직은 꼭 교수님이 아니고 또 외부 근데 사복직 같은 경우는 지역의 이제 복지기관에서 뭐 복지관장님 같은 분들도 가끔 오시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복지 쪽 질문을 조금 더 하거나 이런 직렬 전공 질문이 조금 있을 수 있고요. 또 교수님들은 또 간혹 또 시사 질문을 뭐 하나하나 이렇게 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약간 좀 이슈가 되는 뉴스 같은 게 있죠. 그런 거 있을 경우에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 뭐 우리 시에서는 예를 들자면 세종시에서는 뭐 어쩌면 좋겠냐, 뭐 그런 류의 질문들 아니면 또 뭐 세종이 관련된 게 이제 뭐 행정수도니까요. 여러 가지 정부 부처 이전이나 뭐 국회 내지는 청와대 이전 뭐 이런 이슈들이 좀 나오면 예, 그런 거 관련된 질문들 조금 하는 예를 들면 그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큰 부담이 있지는 않고요. 되게 이제 자소서나 경험 위주로 이거를 많이 묻는 게 일단 기본값이기는 합니다. 뭐 작게는 3분의 1에서 많게는 절반 가까이는 보통 이제 인적성이라고 하는 예, 보통 이게 개인적인 얘기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한 절반 가까이는 되고 그 외에 세종시에 관련된 질문도 당연히 있는데 되게 질문들이 조금 기출을 보시면 알겠지만 좀 세종시가 좀 특별한 도시잖아요. 그 특별함에 관련된 뭐 행정수도 다음 얘기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도농복합이죠. 그러니까 그 조초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지역 격차 뭐 그런 얘기거나 뭐 그런 류의 질문들 뭐 가끔 이제 교통 좀 막히기 시작하니까 이제 설계 자체를 좀 예, 그 도심으로 이렇게 다량의 차량이 들어오지 않는 방식의 이게 원 형태로 일단은 그 디자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좀 막힌다 이런 얘기랑 또 외부 예, 다른 지역과 BRT라고 하죠. 예, 다른 지역과 연계 교통 문제 뭐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다 보니 예, 차량이 늘어나고 예, 자가로 운전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또 도시 규모에 비해서는 도로 사정이 그렇게 넓지가 않다 보니 음, 이게 좀 막히는 데들도 많고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죠. 뭐 그런 류의 질문들, 예, 그런 류의 질문들이 좀 빈번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인구 감소, 물론 이제 세종 전체적으로 인구가 그래도 조금씩 늘어난, 물론 이제 성장세가 이제 둔화되기는 했습니다만, 뭐 정체이거나 약간, 근데 계속 좀 늘어났던 도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인구 감소는 주로 이제 조치원 쪽에 그쪽은 뭐 시골이니까 쉽게 말하자면 뭐 거기에 줄어드는 뭐 그런 등등등 그래서 그쪽에 뭐 청춘 조치원 뭐 이래가지고 도시 재생 사업들을 이제 꾸준히 해왔는데 뭐 그런 게 조금 한계가 좀 있기는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질문들 조금 뭐 그 정도 사이즈의 질문이라서 도리어 세종시에 관련된 질문들은 조금 빤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뭐 예컨대 시정에 관련돼서 좀 깊이 있게 뭔가 뭐 공부하거나 뭐 굳이 그러지 않고도 되게 그냥 기출스러운 거 위주로 좀 준비하시면 좀 단촐하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희망 업무나 뭐 관심 분야 같은 것들을 뭐 간혹 물으니까 뭐 그거에 관련된 시정들은 뭐 따로 조금 챙겨 보실 필요가 물론 있겠죠. 뭐 요런 거에 관련된 얘기는 제가 6장에서 따로 또 세종시 따로 설명을 드릴 터이니 그거 보시면 어느 정도 좀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질문을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 뭐 교재는 실려 있는 건 일부만 샘플로 실려 있고요. 수강하시면 예, 수강자로 게시판 말씀드렸던 데 들어오셔서 세종이 있습니다. 이게 세종에 들어가시면 예, 여기 세종 수강자료 게시판에 따로 있고요. 여기 들어오시면 예, 이렇게 그뭐 공통 자료들 앞에 좀 깔아놨고요. 예, 링크 원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기출 세트와 후기 케이스북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이렇게 뭐 최대한 아마 저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저보다 더 많은 케이스를 갖고 있는 경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워낙 소수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적지 않게 뭐 총원이 적으니까 뭐 절대량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여기 기출 세트가 있고요. 후기가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좀 케이스 스터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질문 세트 여기 있는 거 좀 눌러 보시면 네. 예, 이렇게 질문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7급 것도 있는데요. 예, 7급 것도 뭐 가리지 말고 보십시오. 왜 질문 7급이나 9급이나 뭐 똑같습니다.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뭐 7급도 사례를 당연히 보시고요. 말씀드렸지만 직렬을 구분하지 마시고 그냥 다 보시고 직렬 질문만 해당이 없다 생각하시고 나머지 다 그냥 공통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행은 기본이라고 보시고, 야, 다른 기술직 분들은 왜 뭐 일행 질문들도 다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다 정도, 뭐 행정학이나 이런 질문은 빼고요. 혹시 있다면 뭐 그런 것만 빼면 똑같고요. 또 일행도 마찬가지 다른 직렬에서 특히 이제 세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절대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보는데 뭐 금방 보시니까요. 그리고 작년 것만 올해 지난해 것만 말고 지지난해 한 3, 4년치 정도 얼마 안 되니까 쭉 보시면서 되게 이제 질문이 경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빈출이라는 게 있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역에 약간 고유성이 다 있어요. 지방직마다 물론 공무원 지방직 면접에 하는 질문의 총량, 총
그 합집합은 대개 좀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코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핵심적인 질문들 그러니까 늘 어디에서나 늘 뭐 많이 묻는 질문들이 일단 코어가 있고요. 약간 겉절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면에 따라서 좀 중구난방으로 묻는 애드립 질문 같은 느낌. 특히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여기에 빌런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세종시는 그 코어 질문이 예전에 보면 한 8, 90%까지 갔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제가 이따 보겠습니다만 지난해 특정 교수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특정 조에서는 좀 이것저것 예. 뭐 질문을 하다 보니 그게 한 3분의 2, 한 70% 정도까지 그 조에서는 좀 떨어진 부분은 있는데 그 30% 정도가 좀 왔다리 갔다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늘 말씀드린 코어와 겉절이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질문의 배분, 이 코어 안에서도 예컨대 인적성, 공직권, 지역 시정 관련된 등등등 뭐 전공 기출, 전공 질문들 약간의 배분들이 조금씩은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도 이렇게 따로따로 드리는 이유가 뭐 아주 크진 않지만 적지 않은 차이들이 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총 그림 그러니까 대개 세종시는 이런 거를 중심으로 묻는구나라는 걸 조금 아셔야 그 다음에 제가 3장, 4장, 5장 이렇게 과목별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이론 강의를 드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우리는 좀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이런 건 조금 더 신경 써야겠고 이런 우선순위라고 하죠. 선후와 경중을 조금 가려서 여러분들이 좀 더 가성비 높게 준비하실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일단 질문의 총량을 먼저 파악하는 게 당연히 뭐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필기 하실 때도 뭐 특정 과목에서 뭐 1장부터 10장까지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이 나오고 중요한 파트는 조금 더 집중하시고 뭐 가끔 나오는 거는 뭐 적절하게 그냥 좀 방어적으로 가시고 이런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잘 잡으셨으니까 효과적으로 시험 대비가 되시고 합격도 하실 수 있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면접도 시험이라고 보면 뭐 말로 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 준비 방법론에 있어서는 뭐 동일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과정이 좀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서 제가 간단하게 보는 방법과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건 여러분이 뭐 보셔도 감각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조금 이런 코어와 겉절이, 코어 안에서도 우선순위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분배를 좀 하시면 뭐 제가 지난해 것만 설명을 드리지만 지지난해 좀 몇 년치를 보시면 좀 그냥 보면 되게 조금 뭔가 정신사나워 보이고 좀 어질어질해 보일 수 물론 있습니다만 이런 뼈를 좀 잡아 놓으시면 뭐 좀 겉절이 좀 치우고 코어는 이렇고 이래서 큰 어떤 세종시 면접의 그림을 잡으시고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하실 때 우선순위에 맞춰서 좀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 일반 행정 거를 볼게요. 7급 거는 그냥 보시고요. 참고로 뭐 여러 가지 멘트들도 많으니까 몇 가지 좀 그냥 쭉 보신 걸 전제로 하고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종 1번인데요. 가자마자 자기소개는 시키는 거. 근데 지원동이랑 함께해서 한 1분. 뭐 자기소개나 지원동기는 사실 같은 말이죠. 뭐 이래서 지원했습니다. 끝에 붙이면 지원동기가 되니까 자기소개는 좀 밀도 있게 준비를 하라. 정보의 밀도를 좀 담아서 본인 얘기,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정보를 많이 담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런 개별 질문에 대한 포인트나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뒤에 교재에 이어지는 인강에서 작은 설명을 드렸으니 그거를 잘 골라서 그냥 들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큰 그림만 문제에 대한 해설보다는 그림을 좀 보는 데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험 기간 힘든 거 흔한 질문이고요. 다음에 본인이 이제 거주 중이라고 아마 하셨거나 자소서에 쓰셨으니까 뭐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서 살았다고 하니 도농복합인데 이제 흔하게 나오는 질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중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자 뭐 둘 다 아마 사셨던 것 같아요. 그 두 군데 다 살아봤으니 어떤 장단점이 있더냐 뭐 이런 류의 질문 그러니까 지역의 특징에 대한 이해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사는 분들은 이런 얘기도 좋은 것 같아요. 항상 내가 항상 살고 계시는 분들이면 거기서 살고 있었을 때의 뭐 좋은 점, 달라진 점 특히 뭐 예전보단 지금이 이런 게 좋아졌다. 뭐 다 공무원들이 하시는 얘기잖아요. 그게 다 지역에 달라지는 게 뭐 그런 거 위주로 해서 변화상 살면서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을 중요한 재료로 삼시는 것도 되게 좋다. 또 뭐 자기소개에도 그런 내용이 일부 들어가면 당연히 좋겠죠. 다음에 여기 이게 좀 이제 지역 격차죠. 세종시와 이제 조치원 간의 지역 격차에 관련된 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 그 정도의 대책 방안들. 그러니까 꼭 살아서 묻는 건 아니고 그냥 흔하게도 묻습니다. 이 질문은 뭐 조치원 뭐 청춘 조치원 사업들 하고 있는데 뭐 성과가 좀 그런데 어떻게 좀 청춘 조치원 사업을 잘할 수 있겠냐. 뭐 등등등 뭐 요런 유의 질문들 그러니까 방식과 워딩은 조금씩 다른데 결론은 이제 그 관련된 질문들을 하는 것 뭐 또 이따 뒤에 나오지만 예컨대 조치원 인구가 주는데 어떻게 했냐라는 얘기도 사실은 손가락은 다른 가리키는 손가락은 다 그 워딩은 달라서 손가락은 달라 보이지만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은 다 그냥
세종시 발전 방안인데 특히 이제 조치원과 지역 격차, 조치원 발전 방안 뭐 같은 얘기거든요. 뭐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이런 질문을 보실 때 워딩에 낚이지 마시고 워딩에 요게 뭘 얘기하면 할 수 있는지 뭐 정답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어떤 아까 손가락 말고 달 문제 워딩보다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런 관련된 내용은 이제 2장에 질문 뭉치기 뭐 돌려막기 밀어넣기 이래 가면서 2장에서 이런 방법론들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일단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그런 느낌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뭐 해결 방법도 좀 비슷한 얘기들이죠. 다 비슷비슷한 질문들을 사실 한 겁니다. 한 것이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질문 사회적 약자 충돌한다면 또 이렇게 뭐 이런 얘기 뭐 이론적으로는 뭐 소수가 뭐 사회적 배려를 우선 배려라는 거는 우선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뭐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공공에서는 배려하는 게 맞는데 그 배려라는 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제끼고 그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여러분 공무원 처우 제도에서도 뭐 양성평등 제도가 대표적인 건데요. 뭐 한쪽 성이 부족하다고 다른 성을 적게 뽑는 게 아니에요. 그죠? 뽑는데 부족하면 부족한 성을 더 뽑는 거죠. 30%가 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이제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기존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고 해서 또 소수를 배려한다고 해서 다수를 침익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뭐 그런 아주 원론적인 그런 류의 질문이라고 보입니다. 다음에 그 다음 거 보시면 이제 이건 뭐 당연히 다들 기억하셔야 되는 얘기죠.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이제 열리게 된다라는 건 뭐 잘 알고 계셨으니까 얘기하셨을 테고 지역 현안 대표적으로 올해도 당연하게 이건 뭐 준비 중에 있는 거니까 뭐 물어보겠죠. 아마도. 그다음에 부산 엑스포 이것도 좀 뜬금없는데요. 부산 엑스포가 당시에 지난해 뭐 이렇게 유치한다고 한참 피크 있었습니다. 물론 연말에 떨어져 가지고 좀 아주 심하게 차이가 나서 떨어지는 바람에 좀 그렇긴 했습니다만 그때 하도 뉴스에 많이 나왔던 얘기여서 그래서 아마 요거에 연계시켜서 큰 행사를 유치하니까 그리고 또 요때는 또 잼버리 대회가 또 개망이 되는 바람에 또 그게 또 논란이 또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관성에는 약간 시사적인 질문이었다. 시사적인 질문. 또 갑자기 뜬금없이 최저임금 질문을 또 갑자기 했어요.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시사 질문인데 세종시에서 이런 류의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또 외부 일을 물어본 적도 없고 또 이건 뭐 물어볼 수 있는데 요거를 물어본다기보다는 이제 요걸 물어보기 위한 약간 빌드업 질문으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뭐 그렇고요. 다음에 경력이 있는데 뭐 이런 질문들은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되고 교토 균형 발전이 되기 위한 방안. 그러니까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그러니까 뭐 지방 약간 청와대나 국회들 뭐 이렇게 다 올 때 원래 예정대로 오기로 했던 부처들 뭐 행정부처들은 거의 다 올 때는 다 온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뭐 명문화해야 된다. 세종이라는 거를 이제 헌법에 명문화하자. 뭐 이런 행정수도로서 뭐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었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기출에 많이 나왔으니 충분히 준비가 되셨다는 얘기여서 이런 거는 지역의 특징을 묻는 되게 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뭐 당연히 뭐 반발할 텐데 뭐 당연히 따라오는 질문입니다. 희망 업무 묻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특징적인 건 다른 건 다 그냥 늘 그냥 하던 질문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행사까지 물을 수 있는데 부산역시 뜬금없이 최저임금 이런 류의 질문과 아까 이런 류의 질문 이런 류의 질문들이 새로 오신 아마 교수님이 그냥 본인이 물어보고 싶은 거 묻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전례가 좀 없던 일이어서 요게 좀 아까 말씀 코어가 아니고 겉절이 질문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좀 예외적인 그런 케이스였다 생각이 좀 듭니다. 대략 나머지 질문들은 늘 묻는 유의 질문들이고요. 잘 보시면 개인의 질문이 생각보다 좀 적죠. 뭐 수험 기간도 있고요. 뭐 요런 얘기가 이제 본인 개인적인 질문이라면 또 개인적인 질문이고, 다음 여기 보시면 뭐 희망 업무 정도가 뭐 개인적인 질문이고, 그다음에 세종에 관련된 질문은 뭐 요런 질문은 늘 그냥 하는 질문이니까 특별한 질문이 아니라 늘 예측 가능한 질문이었고, 그렇게 빼면 공직관 질문이라고 말하는 건 별로 없고 행정학 퀴즈 질문도 별로 없고 이 경우라면 뜬금없이 이제 요런 아까 좀 행정학 교수님이 오셔서 행정학 뭐 퀴즈 질문이나 뭐 지방자치 뭐 이런 류 질문들을 다른 적은 많이 하시는데 이번엔 아마 이런 거 좀 물은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특이해서 대부분 다 예측하지 못한 질문들이었기 때문에 다 오버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자, 또 보시고
두 번째 것도 한번 보시면 자기소개 지원 동기였고요. 다음에 자소서 연관해서 행정학 질문 비스름하게 하셨죠. 이것도 행정수도 뭐 비슷한 얘기니까 다 준비하셨다는 얘기니까 뭐 예측 가능한 질문. 이런 게 이제 공직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어디나 물을 수 있고 늘 많이 물어왔던 질문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준비하시고 올해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준비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희망은 뭐 물었고요. 자, 이게 앞에 같은 교수님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아까는 좀 원론적으로 물으셨고 이분은 이런 게 필요하냐 이렇게 좀 뭔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는 또 물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이런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셨으니까 형평과 평등의 차이는 뭐냐? 이거 이게 그 지난 정부 초창기 때 그 정부 기조로서 뭐 형평, 공평 이런 얘기를 해서 예컨대 이제 보수 언론들에서 그 얘기를 까는 얘기로 이제 많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게 요 질문 형평과 평등의 차이가라는 걸 한 5년 그죠? 5년 6년 전에 벌써 그렇게 됐네요. 한 6년 전에 잠깐 유행했던 담론입니다. 이 담론이 5, 6년 전에 그때 말씀드린 전임 정부가 오면서 결과는 공평할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뭐 공평이냐 평등이냐 공산주의냐 이렇게 뭐 이래가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논란이 된 적이 있고요. 그때 언간에 마이클 샌델 교수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 할 때 공평이란 뭐 사회는 평등한 건가 뭐 그런 그 마이클 샌델이라고 정의란 무엇인가가 세계적인 대박이 난 책이지 않습니까? 하버드 교수. 그분의 2차로 그 어떤 빈곤 양극화에 관련된 태제로 그 공리주의죠. 그분이 공리주의자잖아요. 공리주의 연구자, 철학자신데 그거 관련돼서 이제 뭐 그런 류의 질문들을 좀 책을 내면서 또 그게 다시 화제가 됐어요. 그 책이 다시. 그래서 그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질문은 좀 철진한 질문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뭐 물어도 물을 수 있는 거고 언제든지 그런 시의성이 있는 건데 제 생각엔 교수님이 뭐 그런 거를 아마 보시고 뭐 자기 연구자시니까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한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뭐 이퀄리티냐 에퀴티냐 뭐 이런 거 가지고요 뭐 가시 검색해 보시면 뭐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영미권 개념이라서 우리한테 이 한글로는 잘 느낌이 잘 안 오는데요.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뭐 알아둬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뭐 공정담론 그래서 엮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옛날 스타일로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은 뭐 즉답을 하기가 되게 애매모호한 질문들이기도 해요. 그냥 어버버버 할 수밖에 없는 누구나 다 어버버버 했다. 나만 어버버버 하는 거 아니다. 뭐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다음에 갑자기 또 자유시장 경제 헌법에 어떤 게 나와 있냐. 제 짐작엔 이분은 이제 조선일보 매일 조선일보 구독하시는 분이세요. 조선일보에서 득하면 기업들 뭐 이렇게 세금 올린다 그러면 자유시장 경제 나오면 또 헌법 몇 조 몇 항 뭐 이런 거 맨날 나오거든요. 아마 그거 보시면서 아마 이 질문도 제가 느끼기에 이 질문이나 이 질문을 보면 이분은 약간 정치적 성향들이 좀 드러난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좀 무서웠고요. 그 다음에 요 질문이 있죠. 요 질문. 요 질문도 뭐 이게 그 대청댐에서 그죠? 물을 빼자고 한 쪽에 그러니까 물을 빼면 수해가 나서 물을 빼면 그죠? 그 지역 주민들은 잠길 것 같고 그 댐 인근에 농지들이 침수가 되니 물이 가두니까 좀 빼야 된다. 방류를 해야 된다고 하고 또 방류를 하면 하류 지역 분들이 수위가 높아지니 거기도 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분들은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서로가 싸우는 그런 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비가 하도 많이 오면서 댐을 방류를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 언론에 보시고 아마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답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야말로 답 없는 얘기고요. 뭐 이렇게 비교 형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피해가 불가피하고 어느 경우에든 하지만 공익적으로 피해가 좀 적은 부분들을 좀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추론하거나 뭐 등등등의 방식으로 좀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비라는 게 마음대로 예상한 대로만 다 오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뭐 결과론적인 부분이 좀 기대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그런 얘기밖에 하실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질문들 좀 조금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죠? 이게 말씀드린 대로 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런 공리주의의 딜레마에 관련된 부분들을 예시를 들어서 그게 정의란 무엇인가를 보면 정의란 무엇인가 답을 더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런 되게 잘 쓴 책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마 그 책 보고 그 책을 인용해서 뭔가 따내는 문제를 만드신 걸 질문을 나름대로 고급지게 만드신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다들 어버버버 한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교수님인 걸로 보여요. 그래서 보시면 말지만 뭐 이것도 얘기할 수 있는데 갑자기 얘기 못하고 하나 얘기 제대로 어버버. 두 번째 그것도 어버버. 이것도 기억을 당연히 못할 가능성이 높죠. 어버버. 이것도 어버버. 한
대여섯 개를 질문 한 10개를 받았는데 한 네다섯 개 이분 한 질문 한 4개나 이 정도를 어버버 했다면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올해도 만약에 이런 교수님이 온다면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경우를 겪을 분들이 이제 올해도 계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걸 다 미리미리 준비해라 이런 의미도 물론 있고요. 물론 이것도 생각해 보시고 좀 기출이니까 좀 정리는 간단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으나 그 교수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 오신들하고 똑같은 질문을 할지 말지는 모를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분들도 오셔서 예전과 다르게 이런 분이 섭외가 돼서 이런 분들도 오셨으니 올해도 만약 오신다면 이렇게 털릴 생각 아무 말을 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중요한 건 뭐 물론 뭐 코어가 뭐 이런 경우가 아니면 한 8, 90% 예측하는 질문이긴 하나 적어도 1, 20% 정도는 최소한 어떤 면접이든 생각지 못한 질문이거나 그런 질문을 받거든요. 뭐 생각지 못한 질문을 받았다고 해서 꼭 답변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제된 답변을 하긴 당연히 어렵죠. 애드립으로. 하지만 그랬을 때 내가 이게 말리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뭐라도 좀 엮어가지고 뭐라도 좀 얘기하시고 그죠? 툭 하면 죄송하시고 죄송도 고개도 박으시고 그죠? 당황하지 않으시고 스스로가 말리지 않도록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실제로 이러면 물론 답변을 잘하는 것도 시뮬레이션을 하셔야겠지만 이런 경우 뭐지? 뭘 해야 되지? 라는 것도 시뮬레이션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뭐라도 얘기하게 되고요. 아이고 또 올해도 이상한 질문 하시는구나. 예. 원래 매도 알고 맞으면 덜 아픈 법입니다. 그렇게 마음 대비를 좀 어느 정도 해 놓으시고 놓으셔야 이제 면접 자체를 좀 안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오늘 세종시 기출 지문을 분석하는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전례가 없었는데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야 뭐 아주 그냥 한두 개도 아니고 메들리로 아주 발라버리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과적으로 이분 떨어졌느냐 그거 아닙니다. 일단 후기에서도 보시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건 스스로가 말아 드시지 않게 멘탈 관리를 하는데 이런 거를 좀 시뮬레이션을 미리미리 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세 번째 분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현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이제 쓰레기 소각장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최근 거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뭐 진전 사안이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동면에다가 이제 지자체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해결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고 그래서 지자체는 쓰레기 재활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재활용품은 분류하고 최소한만 이제 매립은 못합니다. 직매립 땅에는 이제 못 묻고요. 태워야 되는 시스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소각장인데 요즘은 이거는 뭐 자원 재활용 시설 뭐 이런 식으로 좀 중화된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 예전에 소각장이 있으면 그 소각장 태우는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주민들이 피해가 있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거 20, 30년 전 얘기고요. 지금은 기술이 다 발달돼서 그런 거 전혀 없이 쾌적하게 할 수 있지만 다만 이제 인식이 너무 좀 안 좋죠. 전국적으로.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이슈구나 정도 이 질문을 보면서 확인하시고 이런 것들은 꼭 환경직이 아니더라도 뭐 지역의 큰 이슈니까요. 이런 것들은 질문을 통해서 지역 현안이 이런 게 또 이슈가 되는구나 하는 걸 확인해 보시고요. 당연히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건 간단하게 검색을 통해서 아니면 뭐 등등등의 방식으로 좀 진행 상황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해결 방안이라는 게 주민들이 뭐 들어놓으시면 사실 표적수가 없기는 한데요. 뭐 그래도 좀 설득하는 방안밖에 뭐 있겠습니까? 설득과 함께 적절한 이제 보상이 들어가야죠. 피해를 받으시는 건 뭐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 어떠한 공적인 뭐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세종시 자체에서 공공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이런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혜택 내지 뭐 보상 뭐 이런 것들을 반대급부가 좀 필요한 부분이야.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 거 뭐 그 정도 답변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징계 기준자 이런 게 행정학 교수님이 오시는 게 그야말로 퀴즈 질문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건 또 행정학 질문이라기보단 뭐 약간 공직관 약간 상식적인 질문이기도 해서 뭐 제 교재에도 공직관 편에 다 있긴 한데 그냥 모르지 않는다 정도 하시면 되겠고 뭐 이것도 공무원 상이죠. 이것도 자랑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내가 뭐 고향의 사랑, 그러니까 지역에 관련된 애정이 중요하다, 지역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내가 오래 살았으면 그런 거를 그게 바람직한 공무원이라고 꼬시고 뭐 예컨대 본인이 관련돼서 뭐 행정 인턴을 했거나 아니면 기술직 같은 분들은 뭐 현업에서 좀 일을 해봐서 전문성이 있다든가 뭐 자격증이 있다든가 뭐 예를 들자면 그러면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뭐 전문성으로 얘기하시고 요런 류의 질문들은 내 자랑 용도로 쓰는 겁니다. 내 자랑 용도.
다음 이것도 이제 일종의 상식이기도 하고 뭐라 그래 시사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이게 또 뉴스에 당시에 이게 뭐 예, 그 언론에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논란이 돼서 약간 시사에 조금 더 가까운 뭐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은 하긴 하나 약간 시사에 좀 가깝다고 보고요. 이것도 물었고 6대 의무 규칙적으로 이게 행정학 질문이죠. 이런 게 일종의 행정학 질문 퀴즈 질문들은 조금씩 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이런 질문들도 나중에 제가 이것도 전공 직렬 질문들 특히 이제 일반 행정 같은 경우는 행정학 교수님이 행정학 퀴즈 뭐 그걸로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배우셨으니까 모르지 않는다 정도 얘기하시면 되고요. 또 이런 질문들은 늘 주로 묻는 건 물어요. 예, 묻는 건 물으니까 대략 그냥 모르지 않는다 어버버버 하면서도 깔끔하게는 못해도 얘기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5장에 전공 직렬 부분에서 이것도 정리가 좀 되어져 있으니까 기술직 분들은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늘 묻는 거 물으니까요. 다음에 근데 뜬금없이 조례를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나 이거는 이제 생각을 안 하시면 절대 못 찾는 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해야죠. 뭐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조례 같은 것도 하나 두 개 정도 최근 거는 좀 알아놔야겠다. 그러니까 세종시 의회에 들어가셔서 뭐 이렇게 최근 조례 통과된 거 있으니까 눈에 띄는 거 한두 개 정도는 혹시 모르니 챙겨놔야겠다. 뭐 그 정도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행정수도에게 앞에서 나왔던 거랑 똑같은 질문 똑같이 나오고 희망 업무 나왔고 자사소 관련돼서 간단하게 물어보셨고 도농복합 그러니까 사실 요 질문이나 다 같은 질문인데 비슷한 과들인데 앞에 거랑 거의 비슷한 뭐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는 아마 앞에 그 아까 좀 제가 이제 편의적으로 빌런이라고 할게요. 빌런 교수님과는 다른 조죠. 질문의 결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행정학 퀴즈 질문 위주 조금 좀 하시는 거고 저분은 좀 자유롭게 그냥 자기가 좀 궁금한 거 물어보는 그런 조별 편차가 이렇게 생긴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뭐 되게 비슷하다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보시면 대충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한번 대충 보시면 이것도 뭐 징계니까 징계에 관련된 질문이고 뭐 다 자 공정 공평 이야기 같은 교수님이죠 느낌이 지금 보니까 여기도 또 비슷하게 이렇게 물었구나 똑같은 거 물은 거죠 지금 보면 워딩은 좀 다르지만 다음에 이건 뭐 간단하게 물었던 그런 케이스로 보이고 6번 뭐 이게 눈에 띄는 것만 볼게요. 자소서 질문 조금 했고요. 뭐 발전 방안 문과 똑같고 이건 뭐 늘 흔하게 묻는 게 이제 김영란법. 네. 뭐 공직관에서 다 설명이 들었으니까 그냥 보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또 조직에서 통합 화합을 위해서 좀 MZ 세대 소통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런 관련된 얘기니까 뭐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고 뭐 서로 뭐 아름다운 얘기 해야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MZ 세대 소통 관련된 것도 공직한 편에다 설명을 드린 게 있으니까 그때 참고하시고 이따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갑질도 뭐 흔하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조금 올드 스타일이기는 한데요. 자,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할라라는 것도 보시면 이것도 좀 교수님이 좀 임의로 물으신 질문으로 보여요. 이런 이유는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일반적인 질문은 아닙니다. 너무 좀 깊다라고 보다는 너무 짜잘한 거를 하는 거죠. 보안요구에서 화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잘 설명드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당신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근데 구비 사료가 이만이지만 이만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고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죠. 오해 없이. 그죠? 뭐 안 해주려고 나를 괴롭히나 연맥이나 이런 느낌이 안 드시게 결론은 소통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거기는 합니다.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또 요 질문도 마찬가지죠. 나 준비를 해놨는데 손실이 크다. 어떻게 해야 되냐 민원. 아니 뭐 일체를 잘못했을 때 어떡하냐라는 질문 민원을 응대하다가 본인 실수로 일체를 잘못해서 피해가 발생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그러면 그거는 인정하고 빨리 사과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서 빠르게 좀 조치를 해주는 것. 그렇고요. 조직 내부로는 당연히 보고를 당연히 드려야죠. 혼자 뭐 야매로 처리할 수는 없는 거니까 보고 드리고 뭐 그에 상황은 좋지. 그 사안이 심각하다면 당연히 징계 또 받아야 되고 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여기서 빠뜨리시면 안 되는 게 재발 방지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본인이 뭐 규정을 잘 몰랐을 수도 있고 되게 규정을 잘 모른다기보다는 규정 지침이 맨날 바뀝니다. 그러니까 바뀐 게 업데이트가 안 된 경우들이 종종 생겨요. 예전 스타일로 그냥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안 된다고 했다가 민원인이 난리가 나가지고 나른데 봤더니 본인이 막 찾아와가지고 바뀌었는데 네 뭐냐 이렇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피해봤다 이렇게 들어누시고 이러는 경우들이 되게 흔합니다. 그래서 늘 규정과 이런 지침들, 자기 담당 업무에 관련된 규정과 지침이 바뀌는 건 늘 이제 찾아보고 업데이트하고 이제 공부하시고 뭐 맨날 못 찾아보면 민원이 왔을 때마다 그때그때 한번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물론 있지만 혹시 뭐 업데이트된 게 혹시 있나 이렇게 점검 스스로 요런 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게 또 나만 생기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전파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례 뭐 좀 실패 사례집 뭐 이런 표현을
그 공무원 사회에서 하긴 합니다만 요런 문제로 이제 요런 게 됐으니 요런 일을 처리할 때는 요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좀 공통의 어떤 지침으로 좀 어떤 매뉴얼로 예, 좀 만들어서 예, 다른 부서 내지는 뭐 유관기관에다가 좀 전파도 하고 그죠? 그래서 좀 다른 데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 하는 것,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좀 일반적인 질문이 아니다 보니 약간 들으시면서 뭐 이거 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약간 당황하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질문이 워낙 좀 거창하게 물어보시는 바람에 이것도 약간 좀 임의스러운 질문인데 그냥 생각해 봄직은 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이 정도만 하나 제가 말씀드린 정도만 기준을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질문들도 조금 당황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면접이 좀 바뀌신 것 같아요. 예전에 오신 분 말고 다른 분들이 좀 오시다 보니까 벌어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현황도 물어보는구나. 이거 외워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드셨죠? 보시면 예, 요것도 앞에 그 교수님인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딜레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버전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사실은 예, 마이클 샌델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이 아류에 속하는 다 사례입니다. 그 책을 보시면 이거 보시고 그런 얘기를 빗대서 지금 질문을 만들었구나 이런 거를 당연히 아실 것 같기는 한데 뭐 그렇다 치고요.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나머지는 뭐 좀 다 무난한 질문입니다. 최종 다른 거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특이한 질문들은 없어요. 그냥 요런 느낌. 그러니까 요런 류의 질문을 빼면 거의 대부분 그냥 아주 기본적인 질문들이지 특별한 질문들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뭔가 예외적인 약간 겉절이 좀 예, 면접에 따라서 묻는 질문들 일부만 제외하면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거 좀 볼게요. 지방시나 이런 분들이 기술직이시니까 전문직 분들 여기에 핵심은 이제 예, 전공 직렬 질문, 직렬과 관련된 거는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가? 이제 여기가 본질인데 한번 봅시다. 이거 다 묻는 질문, 뭐 자소서 질문 했고요. 공직가치도 늘 묻는 질문이고요. 자, 국세지방세 차이, 이거 대표적인 그냥 직렬 전공 질문, 아주 클래식 중에 클래식을 준비를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요런 질문. 아예 그냥 대놓고 3개 정도니까 뭐 거의 3분의 1이나 반 정도는 이런 퀴즈 질문들을 아는 걸 물어보는구나. 지방세. 꼭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까지도 물어볼 수 있구나. 자, 요걸 보면 면접위원 중에 지방세 담당 과장님이나 누가 한 분이 오신 거예요. 예, 교수님까지 이런 거 몇 명 안 되니까 교수님을 몇 명 안 되는 면접 보려고 부르지는 않고요. 뭐 부처에 있어서 오라 그래서 면접위원을 이런 질문을 해야 되니까 오셔서 한 질문 한 3개 정도를 던지신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그분이 꼭 오시느냐 안 오셔도 돼요. 사실은 뭐 다른 그냥 인사과 직원들이 면접을 보셔도 되기는 하는데 뭐 이런 게 좀 필요하다면 예, 필요하다면 오셔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다 확인이 되시죠. 여기도 마찬가지 뭐 되게 비슷한 류의 질문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은 마찬가지로 직렬에서 아주 클래식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부분 다 준비를 하는 요 직렬 질문 자체가 버라이어티하지는 않고 그냥 흔히 묻는 거를 묻습니다. 요 직렬 질문들은 제가 교재에도 실려놨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특히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만 말고 그 전에 지방세 것만 쭉 보시면서 요런 질문들만 특히 받으시면 여기는 주로 이제 요 정도 수준으로 묻는구나. 되게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묻고요. 뭐 특별하게 더 뭐 지엽적인 걸 묻거나 그런 건 잘 없습니다. 그냥 뭐 모르지 않는다 정도 방어하시면 되는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질문들만 왔다 정도가 확인이 되고요. 다음에 뭐 다른 것도 비슷합니다. 정기직도 마찬가지. 정기직인데 보시면 여기 목표인구라는 개념이 나와 있죠. 이런 거는 일행이든 다른 직렬이든 언제든지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챙겨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렬을 가리지 말고 보셔라 이런 말이 그런 취지입니다. 요거는 예, 정기직이 문장이 공통이다. 목표인구라는 개념. 목표인구라는 게 여기까지 갈 걸로 말 그대로 목표입니다. 그죠? 여기 나와 있지만 모르셔가지고 50만이라고 얘기해 주죠. 이런 것들도 문제를 보시면서 50만이 목표 인구였구나. 이런 거를 정보 차원에서도 좀 메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인구 문제는 뭐 늘 나오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게 요거 같은 경우는 침수 그때 뭐 지난해 예, 그 청주에서 예, 지하차도에서 이제 버스가 잠기면서 뭐 인명 피해가 크게 났죠. 그것 때문에 뉴스가 있으니까 요거 이제 직렬 업무인데 직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뉴스나 사건들 연관돼서 뭐 이유나 원인, 뭐 대비책 이런 것들을 곧잘 합니다. 또 여러분 면접 볼 때가 뭐 장마 끝나고 뭐 태풍 불고 뭐 이럴 때잖아. 수해 같은 것들이 곧잘 일어나는 때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요거 관련된 직렬들 뭐 건축, 토목, 전기, 예컨대 이런 쪽에서는 조금 그런 것들을 신경 쓸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나머지 뭐 태양 요런 직렬 질문이 있는데 되게 기본적인 질문이라 뭐 전공하시거나 공부하셨던 분들은 답변 못할 건 다 없습니다. 뭐 그냥 기본적인 질문들만 했다 정도. 근데 여기는 전공 퀴즈 질문이 없지 않죠. 이런 식으로 없지는 않구나. 2-3개 정도는 나올 수 있구나. 이런 거 보실 수 있고요. 뭐 녹지직도 여기 보시면 뭐 수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뭐 가로수나 뭐 등등등 이런 거를 곧잘 물어보고 되게 기본 질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정도는 다 하셔야 되는 거니까 특별한 질문, 전공 질문 어려운 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여기 보시면 뭐 보건직이니까 의료로 시급한 문제, 현안이 뭐냐 뭐 이런 질문들은 뭐 다 하는 질문이라고 보여주고요. 뭐 중간에 격리 환자가 편의점 신분을 시키면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이런 질문이야 뭐 답이 다 정해져 있죠. 예. 또 계속 이렇게 반복시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기를 해야겠죠. 이게 뭐 격리를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본인이 돌아다니실 수 없으니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공익을 위해서 격리를 하는 것이고 그거를 위해서 해주는 건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당연히 불가하고 뭐 당신만 상대하는 게 아니니까 좀 자제해 달라고 충분히 얘기하고 어느 선 이상은 선을 지킬 수 있도록 서로 대화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답정의 질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자, 뭐 그 정도 얘기. 자, 뭐 질문 보시면 그렇고요. 다음에 간호직 같은 경우도 뭐 이런 류의 질문 저는 이게 사실 처음 보는데 이게 아마 수험 과목에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역할 모델이라는 게 보니까 여기서 좀 간단하게 여러분 수험 과목에서 하셨던 그 정보를 모르지 않는다 정도는 하실 것 같아요. 공부를 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시험 보신지 뭐 그 정도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뭐 거의 그냥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시 공유자전거 얘기도 이게 물어봤네요. 아, 이런 것도 좀 물어볼 수 있구나. 뭐 연관지어서 세종시가 교통 문제가 늘 여기에는 좀 질문이 별로 없는데 과거에는 뭐 BRT를 다 묻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때 좀 지역에서 논란이 되니까 아마 더 묻는 걸로 보이는데 아무튼 그런 거 관련된 얘기의 연장선에서 뭐 저탄소 환경 문제일 수도 있고 교통 문제 해결책일 수도 있겠고 또 본인이 사시는 분들이면 이런 공유 자전거나 이런 것들 좀 타보시고 이용도 해보시고 써보니 어떻더라 이런 얘기도 조금 하시고 또 자전거가 이제 세종시에서는 특히 더 유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도 얘기하시고 뭐 그런 식의 어떤 발전 방안 얘기할 때 뭐 조치원의 무슨 도시 뭐 균형 발전, 뭐 도시 재생, 뭐 이렇게 큰 단위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작은 단위, 그죠? 일상적인 단위, 이게 자전거,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도 되게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힌트를 얻으셔서 쓰시면 좋겠고요. 예, 이렇게 좀 일상적인 것, 자잘한 것, 작은 것, 뭐 요런 느낌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는 이제 행정 체계상으로는 단층제라고 하잖아요. 시청이 있고 그냥 바로 주민센터가 아니라 중간에 뭐가 없는. 그래서 시청에서도 대부분 그 일상적인 민원들을 다 주민센터나 일반 구청에서 하듯이 다 처리합니다. 그죠? 다른 시는 이제 일선 행정들은 구청이나 시청 단위에서 일단 하고, 저기 뭐야. 뭐 구나 이런 단위에서 하는데 세종시는 단층제니까 그냥 바로 시청하고 직거래하는 느낌이에요. 직거래를. 그래서 이런 시청 업무 자체가 되게 주민 편의적인 걸 그냥 직접적으로 대하는 약간 주민센터, 큰 주민센터 같은 느낌도 같이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자잘한 것들도 시청의 중요한 업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 어떤 동네 일상적인 주민 편의와 관련된, 그러니까 큰 차원 말고 좀 매크로한 거 말고 좀 마이크로한 것들도 한번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면 뭐 소소하게 불편한 점, 소소하게 개선했으면 좋겠는 점, 이런 얘기를 큰 얘기 아니고 하시더라도 되게 좋다. 그런 말씀을 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질문은 이제 얼추, 뭐 사복직도 있고요. 사복직도 사례 관리, 뭐 약간의 요거는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얘기입니다. 나중에 강의 때 사복직은 따로 드릴 텐데요. 복지와 보건이니까 사복직 공무원과 간호직 공무원이 같이 들어가서 그걸 통합 돌봄이라고 합니다. 통합. 배고픈 거랑 아픈 거를 같이 한다는 뜻으로 통합이라고 하는데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강의 때 따로 말씀을 드릴 테고 뭐 이런 것도 물어봤고요. 현안입니다. 사실은 모든 지자체 요 부분이 고령화 사회 때문에. 그다음에 뭐 이런 류의 질문도 이것도 사실 클래식하는 질문이기는 해요. 불법 체류 노동자에게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가? 기본적인 건 인권 차원에서 제공하는 게 맞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건. 근데 뭐 현금을 지급하거나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당연하게 불법 체류 노동자는 이쪽에 시민권이 없으실 테니까요. 당연하게 시민권이 있으시면 뭐 지방자치단체 투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외국인이라도 뭐 대선이나 총선은 못 하시지만 지자체장 선거는 영주권, 거주권이 있으신 분들은 하지만 불법이니까 그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인권적인 차원의 도움들 뭐 밥을 굶고 있으면 예컨대 뭐 외국인이라고 굶는 거를 못하는 게 아니라 뭐 외국인처럼 풀로는 아니지만 아주 기본적인 정도는
지원을 하는 게 인권에 맞다. 뭐 우리나라가 인권 국가니고요, 선진국이니까 뭐 그런 느낌이죠. 뭐 그 정도의 느낌. 자, 뭐 요 정도니까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물을 만한 거 묻습니다. 이게 보시면 고령사회 통합과외 관리 이런 거는 이제 아마 예, 세종시가 하고 있는 관련된 정책 사업을 물어본 걸로 보입니다. 아까 또 찾아봐야 되겠군. 신도시 격차 똑같이 묻고요. 지역사회 통합도를 대놓고 물었네요.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정책 사업 묻는 거나 퀴즈도 물론 일부 있지만 그렇게 보시면 이게 이렇게 몇 개를 보시면 저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된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러니까 세종시 전체적인 거 보시고 자기 직렬 질문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번 통합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자기 직렬은 역으로 물론 이제 세종시 전체적으로는 작년, 재작년 한 3년치 정도는 그냥 한번 전체를 훑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직렬 질문들만 따로 몇 년치를 이렇게 역으로 훑으면서 그것만 따로 이렇게 킵했다가 그거는 좀 따로 좀 방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일행분들도 마찬가지 행정학 퀴즈 질문이거나 그런 류의 질문들은 따로 예, 좀 모았다가 예, 좀 그 부분 위주로 조금 더, 예, 뭐 구글링을 하시거나 기억을 좀 더듬으셔서 아니면 여러분 보셨던 행정학교 좀 뒤져가지고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 놓으시거나. 그다음에 그 외에 세종시 일반적인 질문들 아까 막 이렇게 딱 보셨죠? 그런 것들은 따로 조금 메모를 해 두셔가지고, 예, 그거는 공통이다. 이렇게 좀 몇 가지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말씀드린 대로 아까 뭐 교수님의 예외적인 거를 제외한다면 늘 많이 묻는 걸 묻습니다. 그래서 준비 부담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기출 위주로만 장악하시면 제 짐작엔 뭐 이상한 교수님, 예, 빌런 교수님이 오셔도 한 70%, 안 오시면 한 90% 이상은 커버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되게 면접 준비가 간단하고 좀 효과적인 곳입니다. 다른 지역에 옆에 있는 뭐 충남, 충북은 정말 버라이티하고요. 예, 난리도 아닙니다. 대전도 예, 교수 빌런 교수님들이 꽤 오셔서 거기는 코어가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는 한 8, 90% 되니까 그만큼 예, 준비한 만큼 보람이 그래도 조금 있다. 예, 좀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된 것 같고요. 이제 좀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세종시 질문을 조금 정리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세종시 질문을 좀 정리하면 메인 질문은 한 15분, 3분 하다 보니까 적게는 한 9개, 그러니까 한 분당 3개씩 정도 하는 게 기본인 것 같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하나 정도씩 늘어나서 뭐 12개까지 길면 뭐 짧게 가면 그렇고요. 대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질문의 배분이 딱 그렇게 균형 있게 배워져 있어요. 그래서 면접에는 인적성 담당, 공직관 담당, 뭐 시책 담당 아니면 전공 담당 이렇게 나눠 가지고 딱 개수만큼 질문을 하다 보니까 되게 균질합니다. 또 인적성 질문 아까 자소서랑 뭐 이렇게 갈등 경험이나 고난 경험 몇 가지 한두 개 경험 묻는 경우들이 좀 일반적이고 공직권의 윤리 규정이나 뭐 조직 상황 그런 게 좀 일반적이고 지역 세종 관련된 거는 인구 아까 보셨죠? 다음에 뭐 특별 세주도의 어떤 위상에 관련된 질문들 아까 보셨고 그다음에 예, 조치원과 지역 격차 문제 그리고 직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 관련된 질문 정도 예측 가는 질문들을 좀 딱 잡혀져 있으니까 이 부분에 부담이 좀 적고 전공 직렬 질문들은 약간의 퀴즈 질문을 물론 하지만 이 질문은 기출을 크게 안 벗어난다는 것 한 가지 그리고 직렬에 직접적으로 좀 관련된 대표적인 사업이나 뉴스 같은 것 정도 물어보니 이것도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다는 점 물론 이제 시사 같은 것들이 간혹 아까 보셨던 뭐 최저임금이 얼마냐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뭐 예, 뉴스나 이슈 같은 것들을 좀 끌고 들어와서 좀 하는 질문이 없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많은 것도 아니고 일반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요거가 거의 커버가 되고 요 부분 아까 교수님이 와서 요 부분만 약간의 변동성이 있지 요거는 코어가 되니 기출만 장악하셔도 충분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래서 코어가 한 80%쯤 차지한다. 작년에는 조금 편차가 좀 컸는데 특정 교수님 때문에 좀 그런 거니 뭐 그거는 좀 본질이 아니다. 그런 거 좀 떼어놓고 생각을 하자. 뭐 그 교수님이 오셔도 뭐 같은 질문을 안 할 수는 모르겠지만 그냥 물어봤던 질문들은 그래도 혹시나 싶으니 뭐 안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좀 예외적인 질문들도 좀 방어적으로 그냥 좀 알아는 두시는 게 좀 기왕이면 낫지 않나 뭐 크게 수고스러운 일은 아니니까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편안하고요. 좀 건조하거나 편안한 사이 그 정도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좀 빌런드 교수님이 하시는 질문들도 좀 어버버버 하셔도 결과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중요한 건 그런 질문에 당황해서 말아드셔가지고 전체 면접을 좀 그르치는 걸 경계하셔야 되지 뭐 한두 개 정도 어버버버 하시는 걸 가지고 너무 그렇게 데미지를 안 가지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좀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내가 답변을 못하는 상황도
시뮬레이션을 좀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태도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뭐 어디나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좀 공손하게 또 열심히 하겠다. 또 이게 또 세종은 되게 좁은 지역이잖아요. 지역에 뼈를 묻겠다. 지역 발전에서 헌신하겠다. 이런 느낌과 뉘앙스를 주게. 세종을 사랑한다는 것과 세종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해서 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세가 됐다. 그런 태도, 그리고 즉 간접적으로 그런 느낌을 더 주는 게 중요하지. 약간 좀 겉절이 질문들에서 답변을 좀 몇 개 못하는 걸 가지고 면접에 큰 영향이 있다. 뭐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셔도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안정감 있게, 여기 제가 안 썼습니다. 안정감 있게 좀 당황하지 않고, 특히 공손하게 뭐 당연히 하실 거고요. 당황하면 또 이것도 잘 안 돼요. 그다음에 아까 지역에 관련돼서 늘 열심히 하겠다. 그런 느낌들을 조금 더, 예, 좀 내적으로 그런 방향성을 좀 잡고 준비를 좀 하시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세종시 전체적인 어떤 면접의 큰 질문의 경향성에 관련된 부분들은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뭐 작년간 제가 제대로 봤으니 진리를 가리지 마시고 한 2, 3년치, 뭐 한 3년치 정도는 쭉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서 총량과 직렬 질문들, 지역 질문들을 좀, 뭐 짜잘한 거 조금 그 외의 것들도 좀 있을 거예요. 뭐 시의적이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런 것들은 좀 따로 메모를 조금 해 놓으시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기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후기를 보는데, 후기는 뭐 교재에 뭐 일부 좀 실어 놓은 거는 이제 예외적인 건, 저 일부 샘플만 들어간 거니까, 기출질문 말고 후기는 따로 좀 볼 텐데, 앞에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 이제 세종시 후기만 좀 따로 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아까 교재에 카페에 가시면, 네. 그 후기가 있잖아요. 뭐 많지는 않으니까 여기 작년도 후기 있죠. 7급, 9급 가리지 마시고 먼저 몇 개 안 되니까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후기를 먼저 좀 읽으시고요. 아까 이제 앞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방향을 전체적인 질문의 어떤 큰 그림을 보셨고 되게 여기서는 이제 후기를 좀 비교해 보면서 전체적인 면접의 분위기랑 또 답변의 방향성들을 조금 비교하는 방식으로 좀 간단하게 후기 물음법 정도의 느낌으로 실제 느낌을 좀 답변의 방향과 느낌들을 좀 같이 한번 몇 개의 사례를 가지고 좀 강평을 같이 읽어보면서 포인트를 잡아서 좀 강평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안 보셨다면 여기 후기 많지 않거든요. 가리지 마시고 뭐 7급 거부터 해서 한번 쭉 읽으시면 한 뭐 1, 20분이면 읽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대략 뭐 분석적으로 보지 마시고 대략 한번 쓱 읽으시고 그 다음 강평 인강을 좀 들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 정도 마치고요. 좀 이따가 다시 후기 보시고 뵙도록 하겠습니다.